자, 5단원 실수 보겠습니다. 실수가 뭔지는 알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한다. 이 뭐라고? 수직선 위에 있어야 실수인 거야. 어?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있어야 대소 비교가 가능해. 대소가 정이 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직선에서 그렇게 보겠다 이 얘기고, 이제 복소수라고 해서 다음 단원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실수 외에 이제 허수라는 내용을 좀 공부하게 돼. 허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는 수를 허수라고 그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실수의 특징이 있어. 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제곱하면 양수이거나 0이야. 즉 0 이상이라는 얘기지. 근데 허수는 제곱해도 0 이상이 안 되는 수야. 허수는 어떻다고 특징이? 제곱했을 때 0 이상이 안 된다. 가끔 뭐 제곱하면 무조건 음수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야.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허수는 수직선에 못 나타내는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지. 이미 그동안 실수에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는 특징이 무리수와 어떻게 다르냐, 분수로 나타나냐 못 나타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리수는 순환하는 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만 분모에 2하고 5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해요. 유한소수도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유리수는 그냥 순환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무리수는 특징이 반대가 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순환마디가 발견이 안 돼. 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순환마디가 발견이 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0.1땡 이런 거 어떻게 돼? 9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이 되지만 저는 되지 않는 수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겠습니다. 여기 허수단위 이런 거는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어. 자, 얼른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실수의 분류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바이스에 가게 되면 실수의 성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유리수를 점을 찍은다면 더럽게 많지. 엄청 많지. 근데 나머지 여기 점 파랗게 안 찍힌 애들은 다 뭐겠어? 그러면 반대로 무리수가 되지. 그러면 실수는 수직선에서 끊어지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실수는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된다. 수직선에서. 그에 비해서 유리수나 무리수는 더럽게 많다라는 뜻으로 조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조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에 동그라미 한 번씩 치면 되겠어.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절대값은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게, 절대값 A라고 하면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자, 지금 A가 양수였을 때는 절대값 A, 원점하고 A 사이의 거리인데 그냥 A라고 써도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야. 그럼 거리는 양수로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 얘기. 자, 절대값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정의. 자, 어떻게 한다? 절대값 A라고 하면 A가 양이었을 때는 그냥 A. 그 안에가 음이었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음이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 이거 좀 보자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Y와 절대값 A는 같은 값이 되지. 왜? 원점하고 A 사이의 거리랑 원점하고 Y 사이의 거리는 같아 달라. 다 같지? 그래서 그렇고 둘 다 그냥 절대값 A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내가 응용으로 써놓은 거 봐봐. X와 Y 사이, Y와 X 사이의 거리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2번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제곱했을 때는 그냥 제곱이랑 다 같으니까 얘는 다 같다 이 얘기고,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하나로 합쳐도 되긴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기억을 해놓읍시다. 잘 써놔 요거 개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곱셈 공식 적용해서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 돼.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 되고 2 곱하기 2의 곱이니까 합쳐서 2 절대값 A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요것도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지금 내신교재 앞부분에 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운데, 그게 왜 어렵냐면 학교 시험에서 100점 못 맞게 하는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 있지. 그거를 한 10년치 모아놓은 거야.
그동안 나왔던 건 거의 다 모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응? 근데 이제 그거를 풀면서 이제 개념 연습을 하면 그냥 평범한 문제는 쉽게 풀려. 평범한 문제들은. 자, 다 쓰면은 자,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지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합니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자, 그러면 여기 수직선상에서 나타내 봤는데 x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는 누구야? n이지. 그러면 여기 수직선에서 x와 이 n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n은 x의 무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정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x는 바로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이 된다 이 얘기야. 그게 n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선에서 x가 딱 정수면 그 자체야. 정수 부분이. 근데 정수 사이에 있을 때는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정수가 바로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소수 부분은 뭐냐? x에서 가우스 x를 뺀 거지. x에서 가우스 x를 뺀 게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x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x에서 정수 뺀 거. x에서 x의 정수 부분 가우스 x를 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자면 소수 부분은 개념상 음수를 쓰지 않습니다.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으로 세팅하게 돼 있어. 0 이상 얼마 미만? 1 미상이다. 1 미만이다. 그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보기 2번에 괄호 2번을 한번 봐봐. 자, 마이너스 12.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12 사이에 있지. 그럼 정수 부분은 누구라고 해야 돼? 바로 왼쪽에 있는 13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3. 오케이? 응? 이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럼 소수 부분은 요 크기잖아. 그치?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 크기는 더 큰 마이너스 12.3에서 마이너스 13을 빼니까 0.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소수 부분은 양수로 표현을 하자. 기억을 합시다. 여기 기본 문제 5-1을 보면 절대값 계산하는 건데 절대값 안에 부호 판단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제곱근과 실수해서 엄청 많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A가 마이라고 3, 4이면은 첫 번째 절대값 안에는 어떻게 돼? 양이지? 근데 두 번째 절대값은 음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절대값 없을 때 앞에 거는 부호 그대로 살리지만 뒤에 거는 전체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는 뭐 쉽게 알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인 경우와 0 이상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답을 내봐야 돼. 그렇게 해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제 5-2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유제 5-2번. 자, AB는 양이고, 그다음 AD도 양인데 C만 음이다. 근데 절대값이 AC, BD 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다 지워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가운데 기준이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제일 작은 애가 D지. 근데 D는 양이래. 그럼 여기가 D인 거야. 그러면 마디도 이렇게 반대쪽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은 B인데 B는 양이래. 그럼 B는 여기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마비가 있지. 그 다음 절대값은 C인데 C는 음이래. 그럼 여기가 C고 반대로 마 C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절대값이 제일 커서 여기가 A야. 그럼 마 A는 이쪽에 있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A 마 B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지. 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그냥 얘는 그냥 A 마 B가 되네. 그 다음에 B 풀 C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니? 여기가 마이너스 C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B하고 마 C 사이의 거리야. B하고 마 C.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지. 그치? B하고 마 C 사이의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거 빼니까 마 C 마 B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절대값 C 풀 때는 C하고 마 D 사이의 거리지.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D. C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 C하고 마디 요거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줘야 돼? 큰 놈에서 작은 거 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D-는 D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 요거를 나타내네. 그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니까 A마 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절대값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이거 까다롭습니다. 여기 가우스 이제 정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1번에서는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야. 그거 각각 대입해서 가우스 값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를 대입해봐. 그러면 5분의 4의 제곱 16이 5분의 16의 정수분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입해서 다 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미있는 식이 나와 있는데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랑 밖에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속안에가 정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 만약에 가우스 x하고 x가 같으면 x는 정수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얘 자체가 정수인데 가우스가 있으면 정수잖아. 정수가 4분의 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분의 x가 정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4분의 x가 정수가 되려면 우리 이런 거 유리수 순환소에서도 해봤잖아. 네. x가 뭐의 배수야? 4배수. 4의 배수. 요거 옆에 있는 걸로 보면 6의 배수지. 동시에만 욕하려면 12의 배수. 개수 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게 좀 헷갈려. 잘 봐. 가우스 이렇게 있고 빼기 2x인데 자, 얘 정수지. 정수에서 뭘 빼야 1 나오니? 정수 빼야지. 그럼 2x는 무슨 수라는 얘기야? 정수라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2x를 이항해서 보자고. 그럼 가우스 5-2x랑 2x 플러스 1이 같은데 2x 플러스 1도 정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그럼 가우스의 결과물이 정수로 나왔어. 그럼 속안에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겠지. 그치? 더군다나 2x 정수라고 했으니까 5-2x 당연히 정수이겠네. 맞지? 그럼 5-2x는 정수다. 그럼 가우스 기호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필요 없지? 그래서 없애버렸어. 5-2x랑 1-2x가 같으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잘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정수의 분류를 나머지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정수의 분류 나머지. 여기 2n과 2n 플러스 1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수와 1인수지. 그치? 쉽게 얘기해서 짝수와 홀수를 의미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3n, 3n 풀1, 3n 풀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잉여류라고 합니다. 잉여가 나머지야. 잉여 가지고 분류했다. 이런 얘기야. 가끔 이제 뭐 이거 잉어인가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잉여류야. 자, 예전에 진짜 십몇 년 전에 선생님 잉어가 있으면 붕어도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인데 곤란해. 양의 정수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부터 K 마일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N 종류로 K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뭐 묶음을 만들어내 놨는데 A0, A1, A2, A3, A4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A0은 5로 나눠 나머지 0, A1은 5로 나눠 나머지 1이지. A2는 5로 나눠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 같은 것끼리 분류했는데 여기에 0을 못 쓰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25까지인데 1부터 25까지에서 두 수를 더하는 거야. 아무거나 선택해서 두 수를 더해서 5의 배수가 안 되게끔 어떻게 한다고? 5의 배수가 안 되게끔 한대. 최대한 많이 선택한다. 몇 개까지 선택하느냐? 그럼 나머지 1인 거하고 나머지 2인 거는 더했을 때 어떻게 돼? 절대 나머지가 그 두 개 더해가지고 5의 배수가 안 되지. 그럼 얘네 통으로 10개를 선택해.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8 같은 애를 선택하면 여기 A2랑 더했을 때 어떻게 돼? 15가 돼요. 나머지가 5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3, 4에서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1, 2를 선택했어. 아니면 반대로 1, 2를 선택 안 하고 3, 4를 선택해도 되지. 그치?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나머지 없는 애들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만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 아무거나 여기 11개에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5의 배수 절대 안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도 문제 나와요.
그냥 선생님이 되게 그 원리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 자, 그러면 기본 5-3번을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얘기하네. 그 다음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그러면 나누는 게 3하고 4니까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12지. 그치? 그러면 12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눠 12의 배수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12의 배수 같은 경우는 다 3으로 나눠 떨어지겠지. 그렇긴 한데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생겨야 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생기려니까 12n에다가 1을 더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이 될 수 있는 게 5를 더하거나 아니면 12n에다 더하기 9를 해줘야 하는 거야. 맞지? 그래 안 그래?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5인수, 9인수가 바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잖아. 그 중에서 이 세 종류 중에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9. 12n 플러스 9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야 이번엔 또는이야. 또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 형태 중에 100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또는이니까 3의 배수 개수를 다 더해줘. 100보다 작은 거. 그럼 33개겠지. 그치? 그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4k 플러스 1 형태인데 k에 0부터 쓸 수 있는 거 0을 쓸 수 있는 거 주의해야 돼. 그럼 24까지 쓸 수 있겠지. 100보다 작아야니까. 그럼 총 25개. 그래서 33개, 25개 더하는데 문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1번에 있었지. 12n 플러스 9의 형태. 그럼 12n 플러스 9에서 n에 0 쓰는 것부터 대입할 수가 있지. 9까지 대입할 수가 있나? 100보다 작아지는 게 9는 안 되지. 그치? 7까지 대입할 수 있겠네. 그래서 8개를 겹치는 건 빼줘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이렇게 100 미만의 수두를 전체로 봤을 때 이 중에 3의 배수 3의 4로 나온 나머지 1인수. 그럼 여기 겹치는 게 바로 12n 플러스 9의 형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거 더하고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니은은 2번 셌으니까 한 번 빼줘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요거 또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거야. 네, 기본 5-4는 별로 안 어려운데 정수 ABC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0, 1, 2래. 그러면 얘는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데 그냥 제일 쉬운 건 정수 ABC를 0, 1, 2라고 생각을 해봐. 0, 1, 2라고. 왜냐하면 3의 배수는 제곱해도 3의 배수지. 3의 배수의 딴수를 곱해도 어때? 3의 배수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C제곱 같은 애 제곱했을 때 3n의 제곱 9n 제곱이고 둘이 곱한 거에다 2배 해도 3의 배수가 나올 테고 마지막에 2의 제곱만 어떻게 돼? 4가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 나머지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얘를 0, 1, 2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쪽은 0을 곱했으니까 아무 의미 없고 2의 제곱 4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뭐 bx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4는 나머지가 1이었으니까 bx에서 나머지가 얼마가 만들어져야 돼? 1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 그래야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겠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 b에서 나머지 1이었지. 그럼 x에서 나머지가 얼마였을 때 합해서 2가 만들어져. 똑같이 1이어야겠지? 그치? 그렇다 안 그렇다? 잠깐 내가 뭔 소리 하고 있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bx 플러스 c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데 c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지? 그러면 bx에서 나머지가 안 생겨야지. 그치? 그럼 b가 지금 나머지가 1인수니까 x는 어때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하는 거지. 그치? 나머지가 2였으니까 C가 나머지가 2가 되니까 X는 나머지가 안 생겨야 한다. 물론 이거를 노가다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BX 플러스 C를 B는
3n 플러스 1이고 나머지 1인수, c는 3n 플러스 2라고 놓고 x는 나머지 몰라서 r을 물음표 처리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자 노가다 전개를 해서 3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는 다 묶어내봐. 그러면 3의 배수는 다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여기 r하고 2하고 더해서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 2를 만들어내니까 r은 0이어야 한다. 그래서 x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쓰겠습니다. 제곱근과 세제곱근의 연산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초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지. a의 제곱근은 뜻이 뭐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 써놨지, 네 번째로.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수를 x라고 했을 때 x제곱이 a를 만족하니까 x는 풀마 루트 a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생겨. 항상 몇 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몇 개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만약에 다음에 나올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서 원칙적으로 세 개야. 그러니까 제곱근이 무조건 두 개야. 알았지? 0일 때 빼놓고는 a가 0일 때 빼놓고는. 자, 그래서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얘 플러스 인해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인해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a라고 했지? 네. 한글로는 제곱근 a라고 읽어. 그래서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다른 거다 이 얘기야. 어떤 게 범위가 더 넓어? a의 제곱근이 더 넓은 범위가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 다음에 중3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거 없어.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 없습니다. 물론 x를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써서 허수로 쓸 수는 있어. 근호한애가 음수면 허수거든. 근호한애가 음수면 뭐라고? 허수라고. 근데 보기 1번에 보는 것처럼 보기 1번 같이 판단해 볼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9의 제곱근이지. 그래서 풀마 루트 9야. 그래서 9의 제곱근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한 종류씩만 써놓은 거 틀렸다 이 얘기야. 제곱근 9는 루트 9니까 그냥 플러스 3입니다. 3은 9의 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옆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그냥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됩니다. 나중에 6단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알겠지? 잘 정리해도. 그리고 루트 a 제곱 근호안에서의 제곱은 뭐가 된다고 그랬지? 우리 절대값이 된다라고 했었지? 근호안에서의 제곱은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했을 때 이게 절대값 a니까 안에가 0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인데 음이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한다. 보기 2번 같은 것도 뭐 우리 중3 과정에서 다 했던 내용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진도 나간 데까지만 좀 문제를 풀어오고 4단원 연습 문제 그거 영상을 꼭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